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도에 한국철도공사 공사 4기로 입사한 서미루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 경영인사처에서 근무하고요. 철도공사의 핵심 인재로서 더 커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철도대학 철도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고요. 예, 네, 졸업했습니다.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올해 25이고요. 네. 그러면- 철도공사 입사는 24살에 했습니다. 그러면 88년생이신 거죠? 네. 언제 며칠에 입사하신 거죠? 2011년? 제가 6월 13일부터 인턴 생활을 근무했고요. 정규 채용은 11월 11월 말에 이렇게 정규 채용됐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곳에서 근무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 경영인사처에서 평가, 경영혁신, 그리고 기획, 그리고 홍보, 그리고 체험학습장, 총무, 의전, 기타 업무 성과금 관련해서 지원 부서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대학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네.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좀 여쭤볼 수 있어요? 철도를 좀 다른 분들보다 철도를 좀 사랑하고 좀 철도에 대해서 정말 근무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갈 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먼저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고등학교 때 우선 철도 대학을 가고자 마음을 먹었고요. 철도 관련 회사에서 정말 근무해보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우선 철도가 한국 철도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자면 외국이나 유럽에서는 SOC 산업으로서 철도를 우선시하고 도로교통보다 녹색 성장의 발판으로서 또 철도를 좀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철도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대륙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가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희망이고 제 꿈입니다.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좀 꿈꾸게 되신 계기가 특별히 있나요? 철도 대학을 네. 가고자 했던 이유요. 뭐 어떤 계기가 된 일이나 뭐 누군가의 조언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다고. 제 어릴 적 일인데요. 제 어릴 때 사실 진해에서 살았어요. 네. 경남 진해라고. 경남 진해에 보면 해군 통제부 안에까지 이어져 있는 저기 선로가 있습니다. 그 선로를 맨날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제가 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릴 때 벚꽃 올 때 딱 새마을 열차가 딱 그때만 운행을 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 해군 작전사령부 안쪽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보면서 정말 철도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오신 분인 거네요? 네. 그럼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면서 좀 후회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철도 대학에 들어가서 바로 내일로 여행이라고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 상품인데 대학생 여행 상품을 2번 이용하면서 전국 강원도도 가보고 전라도도 가보고 제가 가고 싶은 여행도 마음껏 한 것 같고 기차 여행하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바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철도공사를 준비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철도공사에 입사하지 않았나 남들보다 좀 어린 나이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우선해요? 입사 준비하는 준비가 대외 활동이나 되는데요.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우선 학교 다닐 때는요 철도공사 여객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철도 여객상품 경진대회라든지 그 외에도 기타 철도 관련해가지고 공모전이 있으면 응모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해가지고는 공항철도라든지 기타 계열사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영무나 이렇게 먼저 남들보다 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미리미리 그 철도공사 공부를 하면서 채용 자격증인 물류관리사라든지 기타 토익 점수라든지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공모전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고 상 따셨나요? 입상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이렇게 좀 가산점 항목으로 명시돼 있나요? 아니요, 저희 공사는 자기소개서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력 스펙보다도 예,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게 담겨 있는 자기소개서를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기소개서에 저만의 철도에 대한 꿈을 담았고 그 꿈이 결국에는 이렇게 현실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철도공사 입사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사는 처음에 서류 전형을 응시를 하고요. 네. 서류 전형 응시 후 인적성 시험 검사를 합니다. 네. 인적성 검사 합격 후에 예, 최종 면접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시험 평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인턴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면 인턴 채용 후 5개월간 수습 과정을 거칩니다. 각 소속에서 5개월 수습 과정 중에 근무 평정 및 거기에 관련된 이론 평가라든지 실기 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네, 최종 11월 달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인턴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과정은 없고 네. 면접성 시험은 어떻게 나오나요? 인적성은 먼저 일반 상식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형식이 아닌 한국생산성본부나 아니면 기타 두산이나 이렇게 그 대기업처럼 네. 사트 형식의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로 예, 수학이나 아니면 언어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다섯 단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먼저 공부한다고 유리한 건 아니고요. 면접은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뉘나요? 아닙니다. 면접은 2배수를 뽑은 것에서 그러니까 한 배수로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죠. 서류 전형에서 4배수로 선발이 되면 네. 2배수로 이렇게 인적성을 보고요. 인적성에서 또 이렇게 2배수 걸러지면 또 2배수에서 면접으로 또 이렇게 1배수로. 그 면접은 뭐 실무진 면접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차장급 이상인 저희 본사에서 예, 오랜 철도 생활을 하신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은 한 차례 보는 건가요? 네, 면접은 한 번 봅니다. 인턴 전에, 인턴 선발 과정에서. 그리고 인턴 선발 후에 네. 예, 최종 경영 선발 과정에서 최종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 때는 그럼 사장님이랑 면접을 아닙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각 처에서 예, 차장급 이상으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환 비율이 좀 높나요? 어때요? 인턴 생활을 끝내고 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채용 비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많이 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인턴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 최종도 면접을 봐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전환율이 어떤가요?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요? 네. 처음에는 20%였어요. 네. 그러다가 33%, 그러다가 올해는 50%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네요? 갈수록 높은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어떤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PO만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턴 생활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는 이유가 본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저희가 철도에서 여행도 시켜줬고요. 와인 트레인이나 아니면 기타 철도에서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고 타 직렬을 알 수 있도록 사무 영업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예, 정비단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예, 그러면 타 직렬도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생활은 어떤 거 하셨나요? 생활 중에요. 네.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KTX KTX 정비 쪽으로 예, 했습니다. 5년간 산업 소속에 배치되어 이쪽으로 가면 뭐 어떤 거죠? 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KTX의 예방 유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어떻게 하면 KTX가 이제 잘 운영될 네, 수 신뢰성 관리도 있고요. 네. 네, 직접 정비하시는 건 아니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거기 그 철도에 나가서? 네, 아 정말요? 네. 그럼 기술도 따로 알려주시나요? 네, 선배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네. 힘드시진 않았어요? 그런 철도 정비 직접 해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정비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소속되신 분들? 네. 제가 근무하던 곳은 총 860여 명이 일하시는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이라고, 예, 차량 KTX, 우리나라 KTX 차량의 한 70~80%를 정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KTX 정비하는 분들하고 함께 했고, 예, 그 경험이 결국은. 아 지금 사장님 시대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회사의 장단점을 좀 뽑으시면 어떤 걸 뽑으시나요? 낭만을 추구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나. 우선 SOC라는 국가 산업을 간접 자본을 책임지는 회사로서 좀 자부심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국민의 발로서 열심히 뛴다는 게 자체가 국민을 위한 길이고 그게 국민 기업의 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철도라는 게 저희가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면서 가장 또 오래되면서도 가장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교통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교통은 70년대 후반에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철도는 1890년대 후반 일본이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먼저 근대화시키는 산물로서 철도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철도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도 봤을 때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북한도 철도 중심 국가인 건 아시죠? 아 예. 네. 아 이제 뭐 통일이나 이런 네.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단점이라고 말하시면 너무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3주 2교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될 수 있으면. 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워낙에 큰 공사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공사의 조그만 일이 우리 공사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크게 보이니까, 예, 전체 직원이 하나의 과실을 해도 예, 큰 사고나 큰 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신입사원으로 일하시면서 뭐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상적인. 네, 인상적인 가장 기억에 남는. 저희 공사에서 저번 달에 산천 3호를 북부에서 이렇게 영업에 투입을 했거든요. 네, 산천, KTX 산천 3호요. 산천 3호? 네. KTX 산천 3호는 재작년에 저희 강명역 탈선 사고로 네. 저희가 국민들한테 조금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차량이 아닌가 했는데 그걸 저희 공사 자체 한국의 기술력으로 저희 공사 자체 기술력으로 복원을 했고 지금 영업에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작업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열심히 옆에서 함께 했다는 게 또 자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이, 사과장님이 뭐 직접 하신 업무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나요? 뭐 실수했다거나 너무 잘해서 뿌듯했다거나 본인이 하신 것 중에. 네. 너무 업무 잘하셨나봐요. 아니요.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지금 인턴 사원 760명 교육을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인턴 사원 교육을 함께 하면서 제가 작년에 가졌던 그 인턴 사원에 대한 동경, 그걸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교육 들어갔을 때. 아, 받으신 게 아니라 교육을 예. 하셨던 얘기죠? 예, 차장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예,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그분들이 철도에 대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경험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인상
760명 정도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철도대학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 주시나요? 아, 철도대학에서요? 네. 철도의 역사. 철도 안전법부터 철도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 그리고 철도가 지금 현재 철도의 미래 전략 그런 걸로. 아, 규정이나 법규 이런 것도 하시면 법대도 아니신데. 철도 규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시스템 공학이나 기본적으로 철도 공학이라고 네. 철도 전반에 대해서 아는 기초 상식 그것도 수업을 병행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네. 철도 공사를 희망하는 항상 본인의 경험을 자신이 철도에 대해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꿈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는 게 나쁘지 않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낭만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는 그런 회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걸 안 여쭤봤네요. 면접 때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인성 중심으로 받았는데요. 네. 뭐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네. 철도와 관련된 나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질문 중심으로 그럼 받았던 현장에서 뭐 본인에 대한 수업 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 네, 너가 철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 스와트 분석을 해봐라. 철도와 관련돼서. 네. 철도와 관련돼서 본인의 수업 분석. 네. 시장 상식은 뭐 안 물어보시나요? 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면접도 그러면 최종 면접 때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철도에서 내가 마찬가지로. 5개월간 있던 동안 겪으면서 철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내가 철도를 같이 함께 하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그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시간은? 한 4명씩, 5명씩 들어가서요. 네. 한 15분, 20분, 30분 이내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 2011년 신규 입사자 전상미라고 합니다. 저는 서초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력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졸업하신 학교랑 전공 그리고 나이. 네. 공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졸업했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그러면 86년생이시죠? 네. 언제 입사하셨나요? 2011년도 8월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사업장 지원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사업장 가입자를 담당하고 있고 입사하거나 퇴사했을 때 국민연금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공이 네. 아동학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이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대학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크게 대외 활동이나 대외 활동은 저는 대학 방송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PD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고 대외 활동은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 활동을 통해서 많이 했던 거는 영화제나 이런 데는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청년 봉사단이나 이런 데서 촬영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그런 동영상 제작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동영상 제작도 하시고 봉사활동 네, 직접 하시고 네. 봉사활동은 뭐 어떤 걸 주로 하셨어요? 어디 단체나 뭐
문화재에서도 했었고, 헤비타트, 현대제철에서 하는 헤비타트 집수리 봉사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위시엔젤이라고 메이커 위시에서 하는 소원 들어주는, 불치병 아동 소원 들어주는 그런 봉사 활동도 했었고요. 봉사활동 종류가 이제 촬영 이런 거랑 그런 것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촬영도 주로 했었어요. 그 PD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방송에 관심이 좀 있어서 또 대학 생활하면서 좀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PD 생활은 어땠어요? 배운 게 정말 많고 대학생으로서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뭐 연예인 섭외도 해보고 행사 기획부터 뭐 진행까지 다 해보기도 했고 또 이거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했고 대외활동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원래 PD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 쪽에 선배들이 많이 없어서 갑자기 이제 진행을 하던 친구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를 맡아서 촬영도 했었고 그다음에 무대 마지막 학년 때는 무대에 서서 직접 진행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PD에서 좀 아나운서로 바꿔서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이색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무대에 섰다는 게 뭐 네. 방송제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방송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 완전 1인 멀티시네요. 굉장히 많은 PD 촬영도 네. 하고 아나운서도 하고 그 이런 활동을 하다가 그럼 네. 이쪽으로 취업을 원래는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 수 있나요? 네. 원래 이제 회사에 가고 싶어서 입사는 최종적으로 대학 활동이랑 좀 다르긴 한데 원래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공기업 준비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4학년 때요. 네. 그 구체적으로 공기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원래 대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중시하고 제가 또 전공이 전혀 다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에서는 선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기업은 학력이나 뭐 학과나 전공이나 이런 거 제한이 없게 뽑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네. 왜 지원하게 되게 된 거예요? 공단이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저희 엄마도 국민연금 내시지만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 좀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좋았고 국민연금공단. 네. 그래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다는 게 어떤 말이세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대학생이었을 때는 되게 그냥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금융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네, 공단을 인지도도 측면에서 높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준비한 공단 중에서도 저희가 장벽이 높지가 않거든요. 시험도 그렇고 다른 쪽 뭐 공사나 이런 쪽보다는 지원자가 봤을 때 부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입사를 네. 준비하시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공부를 좀 하셨어요? 전 전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 공부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 경영, 법, 행정 이렇게 4과목을 전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스터디 하시면서 아니요, 이제 밖에서 카페나 이런 데 요즘에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모집해서 스터디 구성해서 같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대외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뭐 공부적인 측면에서 좀 더 치중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외 활동은 솔직히 한 3학년 정도까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저한테 좀 국민연금공단이 되게 잘 맞았던 게 저희는 봉사활동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봉사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제가 국민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건 아닌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되게 적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뭐 보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도 되게 중요시 되거든요. 아, 가산점을 구체적으로 주나요? 가산점은 아닌데 그냥 지원할 때 봉사활동 했던 거 경력 같은 거를 보거든요. 가중치가 높은가 봐요. 어떤 그 입사 특히 뭐 저희는 특히 뭐 어디에 가중치가 있진 않거든요. 두루두루 그냥 국민연금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가중치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사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형은 저희는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3차가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뭐 구체적으로 가산되는 항목이나 이런 게 어떤 건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자격증 항목이랑 봉사활동. 네,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중점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원 항목 할 때. 컴퓨터 자격증도 있으세요? 네, 워드 프로, 네, 모스도 있고 워드도 있고. 토익은 925점. 그시네요. 근데 저희가 뭐 토익을 막 중점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냥 동기들 보면 뭐 꼭 높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들쭉날쭉하긴 한데 저는 좀 됐던 것 같아요. 학점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4.22 정도. 네. 근데 저희는 저희 국민연금공단 학점을 안 보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학점만이 없나요? 학점만이 없어요. 아, 네. 아까우시겠어요. 학점 이렇게 줬는데. 그럼 4.5 만점에 4.2라고 하시는 거죠? 필기시험은 어떤 걸 치시나요? 필기시험은 네, 문제. 일반 상식이 한 40문제 정도 나오고 법, 경영, 경제, 행정에서 15문제씩 나오고 총 100문제거든요. 다 객관식? 네.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는 제가 느꼈을 땐 좀 어려워. 왜냐하면 상식적인 부분은 뭐 평이했는데 전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책을 구입해서 그럼 공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시중에 이런 책이 나와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네, 그것도 있고 저는 일반 상식 책을 보면서 거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따로 했거든요.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신문, 경제신문. 네, 경제신문 꼭 봐요. 한경 보셨어요? 네. 그 신문이 어떻게 도움이 되던가요? 구체적으로? 저는 신문을 가지고 스터디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사들 스크랩해서 그런 거 이제 토론 주제로 삼아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도 토론 면접이 있어요, 면접 때. 그때 한창 일본 원전 사태 때문에 그게 한창 이슈가 됐었을 때라서 제가 받았던 게 원자력 발전 건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총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면접 전형은 뭐 한 번인가요? 네, 한 번이고 네, 토론 면접하고 인성 면접. 인성이랑 저희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문제들 나오거든요. 잘하는 문제죠? 국민연금공단에 관련된 문제. 관련된 네. 문제. 받으셨던 질문이 어떤 거 같아요? 제가 받았던 거는 그 토론 질문이랑 토론은 아까 원전. 네, 그거 받았었고 국민연금공단에 저희 연금 제도에 대한 거. 네, 뭐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이 무엇인가, 뭐 유족연금이 무엇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뭐 투자해야 될 때 마땅한 투자처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받았고, 인성적인 거는 본인만의 입사했을 때 어떻게 본인의 그런 걸 발휘할 것인가,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세 가지로 뭐 말해보기 이런 거. 인성은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국민연금 앞으로 투자처 뭐 이런 거 어딘지 물어보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네. 이런 거 좀 준비하셨었나요? 네, 입사하기 전에 토론 면접이나 뭐 이런 거 면접 준비할 때 공부를 했었어요, 많이. 예상 문제 이런 거. 네. 예상 문제는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에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서도 많이 봤었고 그냥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 연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범위에서. 뭐 예상 질문이라던가 이런 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 그건 아닌데 그냥 홈페이지에서 보고 그 국민연맹에서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하면 답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기 전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읽어봤고 그쪽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 시사적인 문제랑 국민연금에 네. 관해서 골고루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면접에서는 일반 상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연금에 관한 거랑 인성. 그다음에 토론은 좀 관련되긴 해요. 토론은 3반? 네. 토론 3반, 사회적 고 3반 나눠서 토론하는 거. 몇 개수, 통계로 몇 개수? 저희가 시험 서류에서 10배수로 알고 있거든요. 면접은 2배수. 필기 시험. 그러니까 필기 때 10배수 뽑거든요. 아, 필기 때 네.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데 필기 시험 잘 보셨나봐요. 잘 모르겠어요. 논술은 없는 거죠? 네, 논술은 없고요. 네. 어떤 회사의 네.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분위기 자체가 약간 경쟁적이기보다는 되게 화합이 잘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의 가장 장점이 안정적이고 일단은 그리고 특히 여성들한테 대한 좋은 제도가 되게 많아요. 육아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출근이나 퇴근이 정해져 잘 지켜지고 칼퇴근을 하는 편이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정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직접 다녀보니 생각과 달리 이런 건 좀 아니더라. 사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좀 작은 거? 힘들지 않은 거? 공기업에 뭐다 비슷한 건데 그거 말고 그게 가장 그랬고 근데 성과급 네. 이제 나머지는 기본급 빼고 그죠? 성과급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의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있죠. 연봉이 좀 아쉬우시군요. 가장 아쉬운 걸 뽑으라고 한다면 주변 친구분들은 네. 보통 뭐 어디 많이 취업하셨어요? 뭐 일반 사기업에도 많이 있고 그래도 네. 공기업 다니시니까 더 좋다고 하지 않나요? 부러워하죠 많이. 그렇죠. 예. 훨씬 더 안정성이나 이런 네. 게 높으니까. 그러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고 나서 네. 업무하면서 겪은 뭐좀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나요? 본인이 하셨던 것 중에. 전화 업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맡은 거는 전화 업무가 많은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이제 뭐 가끔 항의하시거나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 좀 힘들었던 거 이제 막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건 이제 뭐 일방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얘기하다 보면 그때 좀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이 신입사원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아, 그 항의는 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기업 쪽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뭐 업무 처리가 잘 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가끔 이제 뭐 민원분들 발생하는 때가 있어요. 저희 업무 특성상 뭐 1년에 한 번 저희가 뭐 소득 월액을 책정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화가 나서 그냥 전화를 하시는 거죠.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는 설명해드리면 거의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해하시고 전화하셨다가 그런 경우. 그럼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본인의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있었던 거? 그냥 아무래도 방송국 생활하면서 그런 거는 많이 배우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나운서나 이런 PD어도 다 교육은 받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교육도 다 받았어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그것도 좋아해서 업무하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있을 때는 이런 전화가 좀 당혹스럽긴 네, 했었겠죠? 처음에는 좀,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 네.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 생각?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생각만 하기보다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일단은 방향을 잡고 국민연금을 뭐 정하셨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동생이나 후배분들에게 추천하는 회사인가요? 네. 저는 저는 되게 확신에 가득 차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좀 본인이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게 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환경 자체가 좀 좋은 편이고 본인이 시간 활용이 많이 가능해요.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취미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친구들이 가장 사기업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과 자기 생활이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집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고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편안하고 또 특히 저는 여자들한테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여자들이 일하기에 되게 좋은 회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취미생활은 뭐 하세요? 저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하거든요. 어떤 학기 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언제부터? 어렸을 때 조금 배웠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입사하고 다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활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대기업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근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완전 없나요? 그러니까 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바쁠 때는 야근도 하는데 저희 뭐 지사 쪽은 마감 때 이럴 때 조금 바쁠 때 있긴 한데 네, 야근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네. 그 신입사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네. 있어요? 네. 바이올린 취미라니 굉장히 진짜 그냥 로망 같네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네. 공기업의 가장 큰 장점. 본인이 또 네, 입사해서 또 얼마든지 시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포부 이런 게 있나요? 저희 회사 또 저희 회사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면 본부에도 갈 수 있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입사하면 그 부서에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사도 옮길 수 있고, 본부로도 갈 수 있고, 인사 업무도 해볼 수 있고, 홍보 업무도 해볼 수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사에서 좀 현업 좀 하다가 본부에서 뭐 홍보팀이나 이쪽으로 가서 제가 방송 쪽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민연금 홍보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배워놨던 거, 해봤던 거를 토대로 또 업무적인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쪽으로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잘하시겠어요. 그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방송 진행하시는 진짜 사내 방송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 지사에서 지금 아침마다 하는 걸 제가 하거든요. 지사에서도 진짜 전화 응대법이나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네, 그냥 뭐 아침에 9시에 뭐 한 1, 2분 정도 내가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응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도움돼요. 낭낭한 목소리, 아침을 여는 목소리 이런 거네요. 그럼 뭐 자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너 해보겠냐 해서 보통은 그거를 CD로 그냥 틀거든요. 뭐 위에서 나온 걸로. 근데 그렇게 하면
직원분들이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예, 저도 해보겠다 해서 그런 거 앞에 멘트들을 좀 넣으시고 네, 가끔 이제 뭐 멘트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뭐 날씨에 관한 것도 있고 뭐 그때 뭐 영화나 이런 거 뭐 개봉을 했다 그럼 영화도 소개도 잠깐 하고 뭐 좋은 시 있으면 뭐 시도 읽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전화 응대법이나 뭐 상담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송이죠. 이런 거 따로 뭐 공부 같은 거 하시면 어떻게 준비하세요? 멘트나 이런 거 준비를? 멘트는 저희 뭐 상담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면서 공부하고 원래 이제 녹음돼 있던 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직장에서 되게 인기이시겠어요. 무명인사시네. 아니에요. 그런 거 오지 않나요? 누구님 방송 잘 들었어요. 이런. 뭐 저희 지사에서만 하니까 그냥 뭐 지나다닐 때 뭐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죠.